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전 시간에 이어서 논어 하기편을 계속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자금이 자공한테 묻기를 여기서 보면은 자, 제자가 공자한테만 묻는 게 아니라 제자들 가운데도 서로 선배들한테 이렇게 묻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요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학구적이고 참 공자 이렇게 그 제자들하고 이렇게 지내는 거 보면은 참 뭐랄까 낭만적이고 아주 정말 멋있고 본받을 점이 참 많다고 봅니다. 자금이 자공한테 묻기를 선생님이 어떤 나라에 이르러서는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건 뭐 이 시자 이 나라에 이르러서는 그런데 꼭 어떤 나라가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죠. 예, 열국을 이제 철환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나라의 그 정치를 물으시었는데 그것은 벼슬 자리를 구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그 상대방, 그 국가에서 공자한테 자문을 의뢰한 것입니까? 이럴 거예요. 아, 이거 좋은 질문이죠. 우리가 앞으로 논어를 읽다 보면은 그 제자들이 공자한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예, 정치가 됐던 무엇 됐던 간에 어떤 개인의 문제가 됐던 예의라는 문제가 됐던 많은 질문을 해요. 그러면 공자는 거기에 대해서 뭐 그 사람한테 해당되는 정답을 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놀라워요. 굉장히.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에 맞춰서 그 필요로 하는 대답을,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대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논어를 읽어야 되느냐? 제자 대신 내 자신이 공자한테 이와 같은 질문을 했을 때 공자한테 어떠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면은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이 눈에서 봤을 때는 공자는 항상 어떤 나라에 가면은 그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싶어 하는 듯이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아, 저 양반이 도대체 왜 저러지?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정치하고 싶은 생각 있으신가? 아니면은 그 나라 저우나 대부들이 공자가 성인이라는 것을 알고서 자문을 구하는 것인가? 이런 의심이 생길 수가 있죠. 예, 그런 시각에서 이 글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금은 성이 진이요 명은 항이다. 자공은 성은 단목이요 명은 산이 모두 공자의 제자다. 혹자는 항은 자공의 제자라 하니 미지숙시라. 어떤 말이 옳은지 뭐 알 길은 없다. 억은 반어사다. 예.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우리 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자문을 구하신 것입니까? 이렇게 말을 전환할 때 쓰죠. 자공이 가로되 선생님은 온순하고 겸양하시고 곰곰하고 검소하고 겸양하심으로써 얻은 것이니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자공도 공자를 어느 정도가나 상당히 이해를 하고 계신 거죠. 자, 글쎄 뭐 이렇게 나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선생님은 바로 대답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공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 이 대답을 보면 선생님은 이러이러한 성품을 지니고 계셔서 얻으신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구한 것은 보통 일반 사람이 구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야. 딱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참 이렇게 대화가 굉장히 정답죠. 예. 자, 오는 화우한 것이요. 양은 이직이다. 아, 이게 조금 무슨 말인지. 자, 화우한 것은 우리도 쓰잖아요. 그죠? 해석하지 않더라도 그냥 딱 보면 알잖아요. 장은 장경한 거다. 공은 장경한 거다. 그 행동이 굉장히 뭐랄까 그 중후하고 엄격한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검은 절제하고 양은 겸손한 것이다. 이 다섯 가지는
공자의 그 성덕이 사람들한테 공자의 그 성덕과 광의가 사람들한테 접했을 때 나타난 것이다. 예. 자연스럽게 나타난 거예요. 이 이직이 뭐냐? 이직은 평이하고 정직한 거라는 거예요. 이 표현 자체가 주자의 아주 조금 특수한 용어예요. 그러니까 주자는 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양순하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평이하다고 하는 것은 굴곡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강직하다는 뜻이죠. 네,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는 주자의 그 해석이니까 이것은 뭐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뭐 이런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부자의 어떤 공자의 외향적인 거, 성품, 행동, 외모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저절로 이렇게 이 사람이 덕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나 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뭐 꾸미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기저는 어사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사람은 타인이다. 말하자면 선생님이 공자가 미상구지다. 일찍이 구화한 것은 아니지만 다만 그 덕용이 그 갖추고 있는 덕의 어떤 그 외형적인 모습이 이와 같은 것이다. 고로 당시의 인군이 경신해서 스스로 그 정치로서 취위 문제이다. 나와서 물은 것이다. 그 정치로서 자기가 처해 있는 자기 나라가 처해 있는 어떠한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공자한테 취해서 물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구한 이후에 얻은 것과 같지 않다. 맨날 나중에 해석하는 거죠. 이 다음에 요 글이 굉장히 어려운 글이에요. 성인 과화 존신지묘. 요거는 맹자에 나오는 말이에요. 맹자. 요 순임금이 그랬다는 거예요. 순임금이 농사꾼이 되었을 때 주위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순임금을 따라서 굉장히 감화를 받고 농사도 잘 짓고 그래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어떤 행정에 나갔을 때 거기에 행정 직원들 주위 사람들이 전부 다 순임금한테 감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자가 되었을 때 온 천하가 중국의 그 천하가 감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인이 지나가는데 변화가 되고 또 말 그대로 해석하는데 성인이 지나가는 곳에 변화가 일어나고 성인이 존재하는 곳에 아주 신적인 미묘한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쉽게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나, 그러니까 최고의 어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인이 존재를 하면 진짜 과와 존심증묘가 난다는 거예요. 예. 이것으로 나가서 볼 것 같으면 그 덕이 성하고 얘가 공순해져서 바깥으로 원하는 것을 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무슨 뭐 꾸미거나 자기를 엄격하게 보이기 위해서 뭐 눈썹에 뭐 문신을 한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 뭐 살을 더 붙인다든가 뭐 이런 식의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현대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뭐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저는 뭐 그런 것을 무조건 나쁘다고 보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이건 고대 사회고, 예. 학자는 마땅히 잠시 마음을 깊이해서 힘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자금하고 자공하고 대화를 통해서 제자들이 얼마나 공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예,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참 멋진 평가죠. 이런 거는. 사시가 거로되 학자는 그 성인의 위이지간 이렇게 네 글자 위이지간에서 볼 것 같으면 또 한 가지 덕에 나갈 수가 있다. 우리도 흉내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을 공부를 하고 자궁과 같은 사람이면 가히 선관 선언 성인을 잘 살폈고 성인의 그 덕행을 잘 말했다고 할 수 있다. 잘 보고 잘 말한 사람. 예. 그러니까 우리도 책을 보면서 우리가 한의서적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잘 말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학인문 한 권을 보더라도 의학인문도 그 안병국 선생님이 그 번역해 놓은 것은 정말 명저죠. 그거는 아주 그 우리 한의학 역사에 있어서 번역은 어떻게 해야 돼? 번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번역이. 예. 공부는 이 번역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저는 번역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해석학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성격적으로 번역이 잘 안 맞아요. 예. 저는 조금 그 반골 기질이 좀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곧 이렇게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요. 근데 번역에도 물론 자기 생각이 들어가지만은 번역은 있는 그대로 해놓은 거죠. 일종의. 자, 우리가 의학인문을 번역된 걸로 한문을 모르는 세대니까 안병국 교수님의 그 번역본을 의학인문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못 읽어요. 번역이 잘못해서 그럴까요? 이보다 더 잘된 번역은 없어요. 근데 못 읽어요. 읽다가 말아요. 서너 페이지 읽다가 말아요. 왜 그럴까요? 해석이 문제, 번역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담겨 있는 문화, 분류 이런 거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한의대를 졸업해도 의학인문 번역본조차도 끝까지 못 읽는 거예요. 한 번을 못 읽어요. 아마 여러분들 의학인문 갖고 계신 분들 가슴이 뜨끔하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 금원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 이런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크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의사학이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한의학에는. 결국 한의학을 공부한다는 건 뭐죠? 한의학이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금원 사대가라고 하는 역사적 상황과 그것이 어떤 식으로 한의학을 재해석했는가에 대한 그와 같은 철저하지 않다 하더라도 사고방식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선관, 선언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죠. 예. 황제내경에도 이 선언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는 선과이라고 써있지만 선찰, 예. 선찰, 선언 이런 말이 황제내경에 나온다고 제가 중교수 도법에도 썼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선찰, 선언에 대해서 누가 썼느냐? 처음으로. 황제내경에 이 말이 있어요. 동중서가 한 말이 그대로 소문에 인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소문은 동중서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소문 자체가 전부 다 동중서가 한나라 중기, 그러니까 무제의 때 학자인데 그 이후에 완전히 된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국시서부터 내려오는 거를 한나라 때 이미 어느 정도 편집이 됐고 계속해서 당나라 때까지 편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소문은 언제에 완전히 편집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수백 년에 걸쳐서 한 1000년에 걸쳐서 많은 이론들이 소문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선언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쉽게 넘어가면 말을 참 잘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겠지만 이와 같은 문자, 용어가 언제 사용되어져 있는가. 선언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언제 사용이 되어져 있는가. 역사적으로. 예. 동중서가 쓴 말이에요. 이거를 소문에서 썼다는 거예요. 그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도. 자, 하늘을 선언자, 하늘을 잘 살피는 자는 사람한테서 살피고. 굉장히 멋있죠. 하늘을 잘 살피는 사람은 사람한테 살핀다는 거예요.
자, 옛날 것을 잘 말하는 사람은 오늘날 것을 잘 말한다. 옛날 것을 그러니까 옛날 잘 말한다는 것은 옛날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선언고자는 옛 것을 잘 말하는 사람은 선언금자다. 오늘날 거를 잘 말하는 사람이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예. 굉장히 좋은 말이죠. 이런 말들은. 그래서 거금, 금거 성인이 500년이 1500년이라대. 성인으로부터 오늘날 성인으로부터 떨어진 시기가 송나라 때죠. 1500년 됐죠. 그럼 우리 때로서부터는 2500년 된 거죠. 이 5가지로서 공자의 형용을 우리가 생각할 것 같으면 능히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이렇게 흥기시킨다는 거예요. 기분을 고조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친히 교육받은 사람에 있어서야. 정말 멋진 글이죠. 예. 이거는 꼭 여기에서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예. 성경이라든가 불경 같은 경우 진짜 2500년, 3000년 된 글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의 어떤 걸 말씀 같은 거 들어보면은 깜짝 놀라죠. 와, 정말 어떻게 이와 같은 발상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와 같은 인식을 할 수가 있을까? 일반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책이라고 하는 거는 고전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죠. 예. 장경부가 주자 친구예요. 부자가 이 나라에서 반드시 그 정치를 들음이로되 능히 나라를 맡겨서 정치로서 준 사람은 있지 아니한 이유는 그랬잖아요. 실질적으로 묻기만 하고 다 그랬어요. 딱딱딱 시시해도 그대로 안 따랐어요. 다 성인의 의형을 보고서 즐겨 고한 것은 병이 호덕의 양심이다. 요것도 자 성리학자들이 잘 쓰는 상투적인 용어예요. 이게 뭐 상투적이라는 게 나쁜 뜻은 아닌데 요런 말이 나오면은 이건 성리학적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글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양심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양심 쓰죠. 지금도 쓰잖아요. 양심 양능이라는 말이 있어요. 맹자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라고 하는 글자가 어렵죠. 고자인데 떳떳함을 잡고 덕을 좋아하는 본성이다. 사람한테는 어떤 떳떳함을 찾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것은 관용적인 용어로서 그냥 보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욕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나 이와 같은 양심이 있다 하더라도 사욕이 해쳤기 때문에 마침내 공자를 쓰지 않은 거다. 예, 여기서는 사욕이 해쳤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소위 말해서 육아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제후들도 바보는 아니거든요. 사욕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근데 그 방법이 문제가 있는 건데 자기가 봤을 때는 공자의 말이 또는 맹자도 마찬가지고 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뭔가 현실적인 말해야 되는데 공자는 항상 도덕과 어떤 예의라든가 이런 거에 기준을 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맞죠 그 말은. 근데 현실적으로 어떤 누구는 뭐가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그러니까 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제시해 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들을 때는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안 쓴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육아적인 해석이다. 육아적인. 예. 그 당시에 제후들도 물론 나라는 망치고 다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바보 멍충이는 아니라는 거. 예. 국가 간에 저우들 간에 역학관계가 있었고 그 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그만큼 쉽지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우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공자나 맹자, 후에 맹자 말이 현실성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 자, 그 공자가 말하기를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그 뜻을 보고 누구의 뜻을 본다는 얘기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는 그 행실을 본다. 요거 누구죠? 자식의 자식. 예, 자식. 자식의 뜻을 본다. 왜 자식의 뜻을 보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는 뜻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행실을 본다. 자식의 행실을 본다. 네, 이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서 3년을 아버지의 하던 일, 도라고 하는 건 하던 일, 아버지가 하던 일을 바꾸지 아니해야만 효라고 할 수가 있다. 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땐 자식이 마음대로 못해요. 그러나 뜻은 알 수가 있다. 아버지가 무서워가지고 아버지한테 효도를 해야 되니까 겉으로는 아버지한테 따르지만 행동을 따르지만 속으로는 마음에는 따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서 자기가 행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드러난 그 행동을 통해서 보면은 이것을 보면 그 사람의 자식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또한 능히 3년을 그 아버지의 도를 3년 동안 무게해야만이 이에 그 효도를 볼 수가 있으니 그렇지 않다면 행하는 바가 비록 선하다고 할지라도 또한 효도를 했다고 할 수가 없다. 이것도 재밌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죠, 또. 그러니까 글에는 항상 공자는 제가 그랬죠? 자, 상을 얘기한 거다. 상. 그러나 현실은 변이 훨씬 더 많아요. 네, 변이 더 많아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한 가정이도 마찬가지지만 아버지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자식이 현명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아버지는 현명한 사람이었는데 자식이 아버지만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공자는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그와 같은 변수들은 그 상황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자, 윤씨가 그러되 그래서 윤씨가 거기에 대해 답변을 또 한 거예요. 여기 도면 그러니까 가정이죠. 만약에 그 합리적인 아버지가 하던 일이 합리적인 것이라면 이런 소리예요. 비록 종신토록 고치지 않을지라도 옳지만 그것이 합리적인 사업이 아니었다면 어찌 3년 동안 기다리겠는가. 집안 망하고 국가도 망하죠. 그러므로 3년 무계자는 효자의 마음에 참아 못하는 무린고, 참아 못하는 연고가 있는 거다. 왜냐하면 마음속에서 아버지를 지워버린 거잖아요. 예, 무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씨가 가로되 3년 무계자는 또한 마땅히 고쳐야 할 바가 있더라도 아직 고치지 않는 거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렇게 집안이라든가 사회와 국가에 큰 문제가 없을 때는 서서히 고쳐나간다. 마땅히 고쳐야 할 바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고쳐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거예요. 자, 아버지가 임금이었는데 돌아가셔. 이제 세자가 임금이 됐어요. 그러면 아버지 신하들을 미워했던 놈을 다 내몰아라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 자기 사람을 다 심는 것. 그게 바로 아버지의 도를 바꾸는 거예요. 사람부터 제거를 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쓰던 신하들을 천천히 이렇게 바꿔나가는 게 아니라 일거에 바꿔나가는 거. 이거는 그러면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뭐 그런 시대가 아니고 조선 왕조만 하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문제예요. 이런 거 함부로 못 바꿨어요. 천천히. 자, 그러나 여기에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는 문제다. 근데 아버지가 하던 방식이 문제가 있다 할 때는 고칠 수가 있죠. 예. 고칠 수가 있죠. 유자가, 그러니까 유약이죠. 유약이 말하기를 예의 쓰임은 조화가 참으로 귀하니, 뭐 이런 말 우리도 쓰죠. 조화라는 게 뭐죠? 조화라는 게 어떤 차이,
얘는 차이잖아요. 차등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차등을 인정을 했을 때 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옛날 고대에서 이해학의 사상이에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중에 그 예기의 악기편을 읽어보면은 정말 뛰어난 거래요. 예. 글로서는 굉장히 뛰어난 거래요. 그리고 우리가 뭐 예악이라고 하는 게 악이라는 걸 단순히 음악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음악에 담겨 있는 내포. 그러니까 예와 거기서는 뭐냐? 조화가 귀중한 거다. 예. 자, 분명히 현상 세계는 차등이 있어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자,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를 지킬 때 조화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순서가 없는데 조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의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조화가 귀한 것이니 옛 사람들의 선한 등의 도는 이것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다. 사유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작던 크던 이든 간에 다 이와 같은 것을 경유한 것이다. 자, 그래서 얘는 천리지 젊은이요 인사지 의칙이다. 이게 이제 굉장히 자주 나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 천리의 젊은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봤을 때 우리가 1년을 뭐라 그러죠? 사계절 나누죠. 그 절자가 들어가죠. 절. 춘, 하, 추동. 그러니까 하늘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끊어진 게 있습니까? 마디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계절로서 나눈 거예요. 예. 우리 몸도 어떻죠? 관절로 이루어졌죠. 우리 몸도 관절로 이루어졌죠. 우리 생명체는 하나인데 그 생명을 유지하는 현상을 보니까 관절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봄에는 봄에 맞는 옷, 또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 되면은 김을 메고, 가을에 추수하고, 겨울에는 창고 그 저장해 뒀다가 그걸로 먹고, 그것이 바로 젊은인 거예요. 인사의 의칙이라고 하는 뭐냐면 하늘의 자연 현상에 따라서 인사가 사람의 일이 그대로 합당하게 맞춘다는 게 바로 인사의 의칙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우린 더우면은 가벼운 옷을 입잖아요. 추우면은 두꺼운. 바로 이것이 천리의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옛날이나 지금에는 별 차이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현상 세계에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이게 절대로 관념적인 용어는 아니다라는 거. 예. 그게 바로 절문이에요. 이 문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잠깐만 이렇게 글로서 이해하면 안 된다. 글로 이해하지 말라. 문이 뭐냐? 옛날 사람 때 우리가 천문이라고 그러죠. 천문, 지리, 인륜 이렇게 해줘요. 천문이 뭐냐? 문이 뭐냐? 현상이에요, 현상. 현상, 모습. 바깥으로 드러난 모습. 하늘도 이치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이치가 어떤 현상으로 모습을 나타내는데 거기에 마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 같으면 하늘도 굉장히 강하지만 하늘도 극에 달하면 꺾인다는 거예요. 자, 봄이 다해서 꺾여서 여름이 되고 여름이 다해서 꺾여서 가을이 되고 가을이 다해서 꺾여서 겨울이 되고 그게 마디예요. 우리 이 사물 가운데 우리 관절도 그렇고 우리 관절 없으면 어떻게 되죠? 로봇처럼 뒤뚱뒤뚱 걷잖아요. 걷지도 못하죠. 관절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자유스럽게 몸을 뒤척일 수도 있고 손발을 앞뒤로 옮길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오장육부도 전부 다 관절이에요. 절문인 거예요. 절문. 위가 하는 역할, 심장이 하는 역할, 간장이 하는 역할, 소장, 대장이 하는 역할, 췌장이 하는 역할 다 있잖아요. 이게 바로 절문이라는 거예요. 절문. 네.
그러니까 이 현상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도 처음에는 야,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무슨 말인데 자꾸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 말이 다 답은 아닌데 어떤 그런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글이 낯설지가 않아요. 오늘은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에서 조금 어려운 그런 그 용어인데 알고 보면 우리들이 다 이미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거를 옛날 사람이 이렇게 표현한 거다. 예. 화는 종용불박하다. 이것도 여러분 해석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종용이라는 말은 요즘에 조용하다고 했죠. 사람이 나대지 않고 뭔가 이렇게 침착하고, 그죠? 질서정연하고 방정맞지 않다는 소리예요. 긴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약간 느슨하면서 긴박하지 않다 이런 뜻이죠. 네. 그러니까 예의 체는 비록 엄하나 그러나 모두 자연의 이치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쓰임새는 반드시 종용하면서 불박해야지만이 이에 귀한 거 된다. 참 해석 잘했죠? 선왕의 도는 이것이 소위 아름다운 바로서 아름다운 이유로서 소사대사가 이것을 통하지 않는 것은 없다. 예. 그런데 여기에 이제 또 단서를 붙여놓은 거예요. 유자가. 요게 참 잘 쓴 거예요. 유소불행하니. 그렇다고 그래서 행할 바 행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치화의 화우. 화가 중요하다는 것만 알고 화하며 예로서 맞추지 않으면 또한 행할 수가 없는 거다. 예로서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소리가 어떤 소리가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했을 때 팔음계죠. 현대는 자 옛날엔 궁상각지 오음계로 돼 있는데 궁을 쳐야 될 소리에 각이라든가 소리를 내면 안 되죠. 너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화할 줄만 알고 화하는 것만 알고 화하고 예로서 그것을 조절하지 않으면 또한 행할 수가 없다. 윗글을 이어서 말한 것이니 이와 같으나 다시 행할 바 그렇다고 해서 있으니 한낱 화가 귀하다는 것을 알고 오로지 화해서 다시 예로서 조절하지 않는다면 절제하지 않는다면 극기 복리에서 복리의 본이 아니다. 아니니 소위 이것이 유탕만반에서 또한 행할 수가 없게 되는 이유이다. 유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마음대로 흐트러지는 거, 절제 없이 흐트러지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 이 탕자 들어가면 안 뜻이잖아요. 유도 그렇고, 예, 방탕하다 이런 뜻을 하자. 정신이 흩어져 버리는 거. 그래가지고 근본을 잊어버린다. 돌이키는 거, 근본에 돌이키는 걸 버리기 때문에 또한 행할 수 없는 것이다. 예, 이런 것도 본문에 의거해서 자꾸만 읽어보고 우리가 이제 공부가 진행되면은 이게 무슨 뜻이구나라는 것이 피부에 와 닿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악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왜 공자 이전에 소위 말해서 중국 고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인으로서 표현된 게 아니라 공자 이전에 공자가 나오면서 인지용이 나타난 거고 중요성이 나타난 거고 맹자 때는 이제 인의 예지가 나타났잖아요. 그 전에는 제가 누차봐서 예악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문화를 이해하는 데서는 예와 음악, 악을 이해를 해야지만이 그 당시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그 사람들의 통치 개념이었던 거예요. 이게 정자가로되 얘가 이기면 그러니까 음악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얘가 너무 지나치게 이기면은 리다. 자, 이게 리가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 너무 예의가 반듯해. 매사에 예의를 따져.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아, 인간미 더럽게 없네. 이렇게 느끼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인정해서 멀어진다 이 소리예요. 이게 어렵지 않죠.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요 문자를 그대로가, 아, 우리 옆에 예의가 너무 반듯한 사람이 있어. 뭐든지 예의 따지고, 요즘 말하면 법으로 할 수가 있죠. 그 인간미, 인정이 없어져 버린다. 인정에서부터 떨어진다 이 소리예요. 그럼 반대도 있을 수 있죠. 인정이 너무 좋은 사람이 있어. 악을 너무 저거 한 사람도, 악이 이기면 어떻게 되죠? 너무 그 사람은 경우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예. 그게 바로 절충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의 용은 그래서 화가 귀하다. 선왕의 도는 이것 때문에 아름다워서 소대가 말미암은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똑같은 거죠. 그러면 악이 이기면 어떻게 되느냐? 흐트러져 버려. 예. 사람이 조금 무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와 같은 거로 행할 수 없는 바가 있다. 그러니까 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화하면 화하게 되고 예로서 맞추지 못하면, 그러니까 여기는 예절지가 아니라 예로서 이 절을 이렇게 해석해요. 예로서 맞추지 아니하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예, 또한 행할 수 없다. 범시가 그러되 일반적으로 예의 체는 경이 앞서고, 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용은 화로서 귀하게 여긴다. 정리 참 잘해둔 거죠. 예. 경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성립한 이유요. 예, 제일 중요한 거죠. 얘가 성립한 이유다. 화는 음악이 소위 말미암아서 생기는 이유이다. 유자 같다면 가히 예악의 본질, 예악의 본에 통달했다고 할 만하다. 이 문제들에서 쭉 해서 이제 주자가 최종적으로 말한 거예요. 주자가 이르기를 어미태하고 화이절은 이것은 이치의 자연이요 예의 전체다. 그러니까 홀이라도 차이가 생기면, 한 터럭이라도 차이가 생기면 그 중정에 잃어버려서 중정의 어떤 도리를 상실해서 각각 한편에 의지하게 되니 또한 행할 수 없는 것이 똑같다. 균등하다. 다 잘못됐다 이런 거죠.